자동차는요 숫자가 참 잘 나와요. 저 응원합니다. 현대차, 기아 응원하는데 네. 야 주가를 보면 불안불안하죠. 천장에 계속 부딪혀서 네, 불안불안하죠. 여기가 한계인가? 라는 네, 느낌 맞아요. 하게 됩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투자 관점에서. 주가, 그러니까 올해 7, 8월 달까지 전고점 돌파 시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2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거예요. 네. 왜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숫자가 계속 잘 나왔고, 수출도 최근까지 자동차가 굉장히 좋았고, 네. 환율도 2분기 내내 좋았어요. 그랬죠. 그럼 실적은 좀 올라가겠죠. 근데 이 최근 들어서 첫 번째 논란은 뭐였냐면, 테슬라 네. 밑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포드 뭐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충전 때문에. 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을 버리는 거 아니야? 미국 대 미국 아닌 나라. 아, 그럼 얘네들은 힘든 거 아니야? 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피크론. 네. 실적이 이제 꺾인다. IRA 법안에도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혈 경쟁을 하면서 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네. 없다. 뭐 그 부분은 좀 일정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시즌 지나고선 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그림을 보시면은 OP 마진이나 점유율이나 너무 잘합니다. 근데 점유율이 엄청나게 오른 데가 어디죠? 미국하고 유럽이에요. 네. 근데 32페이지 보여주시면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미국 GDP 성장률하고 유로존 GDP 성장률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1분기가 1.7, 2분기가 1.8, 네. 3분기 0.9, 4분기 0.2, 내년 1분기 0.1. 툭 계속 떨어져요. 예, 둔화돼요. 그리고 유로존도 올해 1분기가 1.3, 2분기가 뭐 0.5, 그리고 3분기가 뭐 0.3, 내년 올해 4분기가 뭐 0.5, 그리고 내년 1분기가 0.7, 거의 0% 성장이 머무르거든요. 네. 1%대였던 게. 자, 그러면은 점유율을 이만큼 늘려놓은 나라 두 개가 0%대 성장으로 간다면 상반기보다는 조금 쉬어갈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좀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그럼 이제 끝난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 쪽에서 공장이 지어질 거고요. 그러면 IRA 법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위에 그림, 아래 그림이 거의 비슷한 그림인데 뭐냐면은 24년, 25년 이익 개선 기여도예요. 네. 코스피 이익이 100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몇 %나 차지하냐? 제가 계속 반도체 했던 이유는 이 그림 때문이기도 해요. 네. 24년, 25년 2년 연속 60% 이상 이익 개선 기여도를 끌고 갑니다.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30%가 안 되는데 거의 더블 이상 견인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저는 반도체를 계속 들고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그 뒤에 있는 화학하고 IT가 또 뭐다? 2차 전지. 그렇죠. 그리고 또 특이하게 계속 피어오르는 게 24년, 25년 더 올라가는 게 조선업종이에요. 요새 그래서 네. 원경화 연구원 네. 다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상사자문제, 철강은 좀 24년에는 좀 양호하지만 25년에는 좀 슬로해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주도력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림인데, 저기 보이는 게 자동차죠. 네. 다시 25년에 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3년 하반기, 24년 초중반에는 좀 쉬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25년에 대한 흐름들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공장 완공 시점 좀 앞당겨진다면 저는 내년 지나면서는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위쪽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반도체 2차 전지에 이어서 자동차도 주도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저게 반도체 때문에 왜곡돼서 그렇지 네. 자동차 엄청난 이익 거예요. 기여율 성장세가 엄청난 거예요. 24년보다 25년 완전 2배 이상인 것 맞아요. 같은데. 2배 이상이고 지금 보면은 24년 기준으로 보면 저 상위권이긴 하지만 네. 상위권에서 조금 처지는 것 같은데 25년 되면 4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4등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보통 왜 23년 실적을 자꾸 말 안 해요? 라고 하시는데 실적 흐름에 있어서는 전년 거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12개월 선행 EPS PR을 보여드린 것도 내년의 흐름들을 좀 많이 반영하거든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작년에 네. 주식시장이 대폭락했어요. 네. 이익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아, 당연히 줄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줄긴 줄었는데 별로 안 줄었어요. 어... 자, 올해는 주가가 올라요. 네. 근데 올해 이익이 줄까요? 늘까요? 뭐 아시겠지만 줄겠죠. 엄청 줄겠죠. 네? 엄청 줄겠죠. 올해. 올해. 예.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대폭락했어요. 네. 그거를 한 해만 좀 앞으로 보면 올해 거를 반영해서 작년에 대폭락했다고 보는 거고, 아. 올해 주가가 1월 저점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내년 이익 증가율은 24년 이익 증가율이 기본적으로 50%를 넘는다라고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런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왜 올해 실적이 나쁜데 주가가 올라요? 라고 하면은
저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선행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여기도 24년, 25년 그려드린 건 내년까지 주가 흐름을 열어놨을 때는 25년 이익을 끌어당겨서 시장이 반영을 할 거다라는 그림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들어오는 게 그럼 24년은 50%, 25년은 30%, 10몇 프로. 그럼 24년은 또 시장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똑같이 반문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네, 야, 그렇죠. 이거 다 땡겨 쓴 거야.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다시 이거 꺾일 일만 네. 남았어.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24년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톤 다운되고 25년이 올라오면 24년, 25년 거의 비슷한 레벨로 좀 이익 증가가 나오면서 저는 24년까지는 지수 레벨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3,000이 넘는다고 하면은 코스피가 1,000에서 2,000 가는 거랑 2,000에서 3,000 가는 거랑 2,000에서 3,000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뭐 퍼센테이지로 그렇죠, 봐도 그렇죠. 쉽죠. 네. 그러니까 너무 숫자에 너무 부담스럽게 들으시기보다는 수익률, 증가율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네.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요하게 하나만 더. 네. 그래서 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주가가. 올해 안에요? 뭐 올해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뭔가 네. 자꾸 부딪히고 다시 떨어지는 느낌이라. 주가는. 올해 안에는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자동차도 직전 고점을 뚫는 흐름은 나올 거예요. 뚫고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미국, 유럽 경기 둔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좀 쉬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에 대한 전망치도 좀 3분기, 4분기 실적이 좀 레벨 다운 될 수 있고, 내년 실적도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7, 8월 지나서 9, 10, 11월 달엔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7, 8월 달에 올라갔을 때 좀 정리했다가 9월, 10월, 11월 달에 레벨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모으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전고점 돌파 시도는 가능하지만, 그리고 돌파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열어놓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좀 쉰다면 다시 담는 전략으로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의 주가도 증시 네, 흐름과 비슷한 비슷하게, 궤를 맞습니다. 가겠다. 트레이딩하는 구간이지. 그러니까 작년은 매도, 올해는 트레이딩, 내년은 매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에 대한 그리고 어떤 자동차 주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가짐까지 얘기를 해봤고 제가 평소에 제 그냥 개인적인 선입견이긴 합니다만 평소에 팀장님께서 워낙 이제 매크로 이슈들을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시니까 이쪽으로 전문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지난번에 밥을 먹다 보니까 딸바보 아빠로서 비자발적으로 전문가가 된 섹터가 이제 엔터 쪽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엔터 업종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전망도 잘 나오고 있는데 짧게 엔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엔터는 이제 숫자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앨범 판매 레벨 자체가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지금은 탑티어 보이그룹은 400만 장 이상 그냥 팔고요. 네. 옛날에는 걸그룹이 10만 장 팔면은 와 보이그룹 100만 장 정도 판 거야 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다 100만 장 팔아요.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냐? 글로벌 사서 글로벌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한 거거든요. 네. 자, 글로벌 수요가 폭발하면 뭐가 들어오냐? 월드 투어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연을 함으로써 돈이 생기겠죠. 자, 돈이 이렇게 숫자가 찍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컴백 일정이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엔터 주는 뭐 사건 사고들도 있고 뭐 그래서 등락은 있겠지만 이제부터 레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7월 지나고 뭐 그러면은 또 컴백 일정들이 좀 느슨해지면 좀 조정받기도 하고 뭐 실적을 기대했던 것들에 따라서 기대감보다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일단은 실적이나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으니까 흔들 때 좀 모아놓으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신인 그룹들이 데뷔하고 나서 그 이익을 내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엄청 빨라졌죠. 빨라졌더라고요. 그것도 글로벌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그룹들도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습니다. 뭐 어떤 보이그룹은 한국에서 인지도보다 해외 인지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역대 1위 판매량을 찍은 그룹은 스트레이키즈라고 아세요?
들어만 봤습니다. 들어보셨죠? 리포트에서 왔습니다. 그 그룹이 세븐틴 판매량을 더 넘어섰어요. 그룹 판매량을 넘어섰고 해외에서도 해외 투어를 다님으로써 이제 해외 투어는 이제 공연 수익이 그냥 확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돈이 계속 되는 상황이 되어서 좀 좋게 볼 필요가 있다. 우스갯소리로 몇 년 지나서 빌보드가 가요 톱10처럼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엔터까지 이렇게 업종별로 지금 상황들이나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공통 질문이기도 하고 나한테 지금 1억이 있다. 당장 투자해야 되는 1억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네, 꼭 해야 됩니다. 다 채워야 되는. 그럼요. 왜냐면 이 전제를 안 깔면 되게 엇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답이. 꼭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금 1억 원이 있다면 이거 자산 배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현물일 수도 있고 뭐 채권, 주식, 부동산 뭐 다양합니다. 네. 비트코인 뭐 상관없습니다. 네.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뭐 현금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금도 된다고 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엇나가기 시작할 것 같아서. 저는 타임테이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산 배분을 좋습니다. 물어보시니까. 저는 지금 시점이 6월 22일이죠. 22일, 네. 코스피가 2,600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저는 주식 50, 현금 50. 네. 채권은 저는 잘 안 해서. 네. 주식 50, 현금 50 하고, 이제 코스피가 2,550 밑으로 내려오면은 저는 일단은 80% 이상을 주식으로 채워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6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더 내려오게 되면 내려올 때마다 사가지고 주식을 80%를 채워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선 7, 8월 달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800 근처 왔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주식 50, 현금 50. 그리고 밀려서 2,500대로 왔다. 그럼 다시 주식 80. 이 밑에는 왜 20은 남겨놔?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일단 총알을 한번 보여드리자. 그리고 만약에 20이 좀 그냥 현금으로 두기 어려우시면은 뭐 CMA라든지 이런 데 넣으시면은 거기서도 그렇죠. 수익이 매일매일 조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80% 정도는 뭐 맥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100을 채워놓고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대응을 못하는 게 저는 더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어서 20% 정도의 현금은 최후의 보루 정도로 보고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코스피가 2,500을 깨고 내려갔다 그럼 20을 투입해서 100을 넣겠죠. 네. 네. 근데 대답이 진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요? 부동산 안 하세요? 부동산 와이프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아예 모릅니다.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이 있구나. 부동산 전혀 몰라서. 네네. 그리고 부동산 1억 가지고 부동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맹점이 있었네. 알겠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산 배분 차원에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그냥 제외하고 하는 거는 부동산 숏이다. 그렇지. 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과 나이가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과 돈이 그렇게 막 이렇게 빈부에 따라서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립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숏이고 롱이다.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원룸이라도 사라. 돈이 없으면. 아니면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펀드라도 들어라. 부동산 리츠라도 사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집에서는 같이 사는 분이 부동산에 거의 올인하고 계시고 저희가 직계가족도 주식 투자하는 게 조금 제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부동산에 많이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펀드로 그냥 쫙 깔아서 그냥 넣고 있는데 저는 딸이 든 펀드는 중국 펀드예요. 중국 펀드. 그냥 월 일정액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거. 한 3년, 5년 뒤에는 전 중국 펀드가 되게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말했던 거는 그냥 금펀드, 아무 생각 없이 금펀드 넣어라 라고 하는데 만약에 1억 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물어보시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 내년까지는 주식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저는 비중을 뭐 0으로 놓고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비중 뭐 20% 이렇게 가져가자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이미 지났고, 지금은 주식 비중을 50% 정도는 채워놓고, 여기서 80을 갈지, 40을 갈지, 요거를 고민하는 거지, 여기서 주식을 비우는 경우는 저는 예상치 못한 상승이 나왔을 때 더 리스크가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 투자 전략 팀장님답게 각 지수 자리대별로 주식과 현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굳이 여쭤보진 않았는데, 사모님께서 부동산에
그래서 팀장님 얼굴이 이렇게 항상 저요? 밝으시구나 요즘 별로 안 좋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도 재미로도 그리고 참고용으로도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거시 경제부터 업종 현황들 그리고 증시 전망들까지 이렇게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